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새로운 부자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탄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새로운 가난한 자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편하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우리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들의 음모에 들어있는 책의 내용은 일부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돈의 낡은 규칙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받는 월급으로 열심히 아껴가지고 저축을 해서 이 저축한 것을 우리의 집에 투자를 하는 게 전통적인 돈의 낡은 규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투자는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식이 요즘에도 잘 맞을까요? 사실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잘 맞지 않는 공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축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축이 부자가 될 수 없는지 이해를 하려면요,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근본이제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이 근본이 제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특정 화폐가 일정량의 금과 가치가 같은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까지만 해도 금 1온스는요 35달러와 교환을 할 수 있는 근본위 제도가 아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금을 내가 갖고 다니면서 금을 사용하면 좋지만 금은 무겁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니기에는 분실의 위험도 있고 이런 게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금을 갖고 다니는 대신에 금 1온스를 35달러로 가치를 측정을 해서 내가 35달러 단위로 해서 내가 돈을 갖고 다니면서 이 화폐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근본이제라는 게 만들어졌던 것인데요. 경제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달러가 사용해야 되는 양이 훨씬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국가에 갖고 있는 금 보유량보다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대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1971년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요 근본이제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 있냐? 이제 달러는 돈이 아니라 종이 쪼가리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약속에 의한 화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달러는 금하고 정확하게 교환이 되는 그런 이제 가치를 갖고 있는 물건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의 가치를 보장해 주는 건 바로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뢰가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전의 달러 같은 경우는 금하고의 교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근본이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뭐 원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달러라든지 이게 다 각각의 국가들의 신뢰로 의해서 만들어진 똑같은 화폐의 역할만 하게 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우리 금 1온스는요, 1950달러 정도가 됩니다. 무려 55배 정도의 차이가 됐는데요. 금 1온스는 동일한데 달러의 가치가 무려 55배가 하락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알면 좀 좋은 제도는요, 바로 지급준비 제도라는 이야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이 전체 예금액 중에 일정 비율 이상을 현금으로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비율을 이야기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약 7% 정도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약 10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예금을 했다. 그러면 이 은행은 100억 중에 무조건 7억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93억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주거나 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이 지급준비 제도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돈을 맡기면 돈을 맡김으로 인해서 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은행은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겼죠. 그리고 예금 이율이 2%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1년 후에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2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내 돈 100만 원을 은행에 맡겼는데 은행은 내 돈 100만 원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7%의 보유량을 갖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돈인 1,400만이라는 금액을 대출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대출 이자는 또 높게 되죠. 약 5%의 이자라고 본다면 그 대출 그룹으로 인해서 은행은 70만 원이라는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개인이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넣으면 나는 1년에 2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은행은 내 돈을 가지고 무려 이자로 70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부분준비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은 빚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이 부분지급제도를 통해서 우리 돈을 훔쳐가는 제도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원하는 자산은 내 돈 100만 원일까요? 또는 내가 뭔가 집을 구매하거나 할 때 국가나 은행에서 열심히 우리에게 돈을 대출을 해주죠. 그 이유는 집이 담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요, 은행과 국가가 담보를 원하는 것은 집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은행과 국가는 집을 자산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평생 일하면서 대출 이자를 낼 노동력을 가진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자산이라는 것이죠. 정말 끔찍한 이야기지 않나요? 좀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지 조금 더 남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우리의 자립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시장에 돈이 풀릴수록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된다라고 느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최근 5년 동안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2020년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554조 원이 풀리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604조 원이 더 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버는 돈보다 추가적으로 수입이 더 들어오니까 뭔가 더 기분이 좋고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분명히 받으셨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모두 돈의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추가적인 돈보다 우리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그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인 곤란에 처하는 경우는요, 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속도보다 우리가 돈을 버는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똑같이 은행에 꾸준히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은행에 돈이 쌓이는 것보다 시중에 풀리는 돈의 가치가 훨씬 더 빠르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점점 더 가난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와 같은 이런 보드게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게임에서 은행은 되게 절대자죠. 설명서에 보시면은요,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종이에 금액을 써서 필요한 만큼 돈을 만들어 쓰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제 조금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은 실질적인 정말 가치를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점점 살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부업이 정말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요, 투잡을 선호하는 비율이 무려 76.8%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도 40대는 투잡의 선호 비율이 무려 8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투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종류들 중에서도 선호 직종은 무려 90% 이상이 노동 수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동 수입을 하나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제일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잘 사고 싶어서 투잡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노동 수입을 하는 투잡을 가지고는 직장 퇴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팩트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퇴근을 하고 여기 맨 위에 보이는 파트타임으로 내가 일을 하는데 이 파트타임의 수입이 일반적으로 내가 다니는 직장 수입을 넘어설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 수입으로 투잡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난을 조금 더 늦추는 수단일 뿐이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투잡을 찾아보시고 부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아메이 비즈니스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의 축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투잡들은요, 우리가 할 때만 돈이 들어오고 쌓이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내가 퇴근을 하고 매일매일
매일매일 2시간씩 투잡을 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2시간 일을 해서 추가적인 수입으로 하루에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번다. 근데 한 달에 20일 정도 일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버는 투잡으로 버는 수입이 약 60만 원 정도 비용이 되겠죠. 근데 이 60만 원은요, 내가 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이고요. 다음 달에 내가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저녁마다 내가 뭔가를 배우러 다니기 위해서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 수입이 어떻게 되죠? 들어오지 않는 수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메이 수입은요, 내가 2시간씩 한 달 20일 동안 했을 때 한 달 후에 놀랍게도 8,000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8,000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면 60만 원을 받는 것과 8,000원을 받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죠. 내가 지금 이곳에 몇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왜 나에게 8,000원밖에 들어오지 않는가?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메이 소득은 시간당 소득이 아니라 축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내가 8,000원이 들어오는 건 이번 달에 진짜 열심히 사업을 해두면 다음 달에 혹여나 내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이 8,000원이 만 원이 되고 15,000원이 되고 3만 원이 될 수 있는 수입이 됩니다. 왜? 내가 여태까지 일했던 시간들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퇴근을 하고 내 노동 수입을 하는 거는 매달 매달 60만 원인데 이것보다 늘리려면 내가 투자하는 시간을 훨씬 늘려야지만 가능하죠. 근데 아메이 소득 같은 경우는요, 내가 2시간씩 한 달을 했을 때 8,000원이 들어와요. 근데 두 달을 했을 때는 5만 원이 들어올 수 있고요. 내가 세 달을 했을 때는 20만 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내가 6개월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똑같이 2시간씩 한 달을 하는데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태까지 내가 노동 수입을 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정산이 끝났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메이 비즈는요, 내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축적이 돼서 그것이 내 것으로 오고요. 내가 다음 달, 두 달 차를 했다는 얘기는 60시간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120시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적이 되면 축적이 될수록 처음에는 내가 노동 수입을 하는 것보다 수입이 조금 적을 수 있지만 결국은 정말 돈이 복제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아메이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나에게 흘러오는 돈이라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직장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수입을 받았을 때 그 수입은 어떻게 되죠? 바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쓰이게 되면서 거의 다른 사람에게 돈이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90%의 사람들은요, 돈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노동 수입을 버는 것 외에 나에게 돈이 흘러 들어오게끔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아메이 사업 같은 경우는요, 내가 수입을 벌었고 내가 이 수입을 번 것을 내가 쓰는데 그 쓰는 거에 대한 돈이 흘러 들어오는 게 바로 다시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내 주변에 내가 얼마나 알리고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아메이라는 회사를 거쳐서 돈이 나에게 최종적으로 계속 흘러 들어오게끔 만드는 사업이 바로 아메이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정해진 시간 없이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메이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를 들면 2년 후에 무조건 연봉을 2억씩 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고 2년 동안은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아메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아마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아메이 사업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이게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좋은 점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린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군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바로 하시는 경우에도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게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대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근데 아메이 사업은요, 내가 퇴근을 하고 온전히 남는 시간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습을 할 수 있는 축적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없이 남는 시간을 활용을 하는데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아메이 비즈니스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누구도 나에게 어떻게 시간을 사용을 하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나의 24시간을 내가 채워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거든요.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메이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바로 복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누군가 알아듣는 사람이 나왔어요. 정말 아메이 사업이 괜찮구나. 나도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는 한 명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한 명이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 사람도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시 늘어나게 되고요. 결국은 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다 보면 내가 사용하는 시간은 2시간씩 20일 동안 총 40시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와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한 명이 늘어나면요. 40시간이 아니고 한 달에 80시간이 되고요. 두 명이 늘어나면 120시간이 되고요. 세 명이 늘어나면 160시간이 됩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직장에 사용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복제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이 복제가 되는데 시간만 복제가 되나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간도 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자체도 복제가 되고요. 그다음 매출도 복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처음에는 2시간씩 20시간만 투자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만약에 시간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훨씬 더 많은 1000시간, 10,000시간이 투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게 바로 이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복제가 일어나다 보면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나의 파트너들 그리고 또는 소비자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 비즈니스 자체가 유기체적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네트워크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게 바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그러니까 수입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증가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아메이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되게 느리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검증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는 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보다 더 훨씬 느리게 시작을 하겠지만 언젠가는 더 빠르게 돈을 만들어내는 일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아메이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빠르게 돈을 버는 사업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정말 빠르게 돈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메이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노동을 통해서 잠시 동안 나의 가난을 늦추는 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내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메이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자는요, 이런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시스템에서 탄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새로운 가난한 자들은 바로 이 변화의 두려움 안에서 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유지만 하려고 버티는 사람들은 결국은 새로운 가난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아서 아예 새로운 부자의 계열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